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벌써 일곱 번째 강의, 독일어 독해연습 일곱 번째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 강의에 대해서 조금 말이 좀 빨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진행도 조금 빨랐고. 근데 이게 제가 나름대로 목표하는 게 최대한 30분에서 길면 한 40분 정도 안에 최대한 끝내려고 이걸 하거든요. 이게 일정에서 너무 길어지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좀 자르려고 한 건데 그게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서두른 감이 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이 좀 되더라도 그걸 예를 들면 2회 나눠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조금은 속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진행을 하다 보면 점점점 말이 빨라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꼭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일정 수준이 빨라지면 얘기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강의에서도 말이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그걸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참고해서 최대한 그다음 강의부터라도 혹은 뭐 그 이후에 제작하는 강의부터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물론이고 공유하기 많이 눌러 주시고 공유를 여러 군데 인제 뭐 다른 데 가서 하셔도 돼요. 뭐 페북 같은 데 올리셔도 되고 뭐 카페 같은 데 혹은 뭐 블로그에도 올리셔도 되고 혹은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분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해 주시는 거 사실 저한테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큰 의미 없어요. 유튜브 정책에 따라서 사실상 이 독일어 강좌 가지고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일곱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요렇게 되어 있죠. Beruf라고 되어 있죠. Beruf. 자, 요거 가지고 발음을 되게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요 독일어의 R 발음이 때문인데요. 이거를 어 일단 원형은 Beruf죠. Beruf 요렇게 써 놓고 나서 이거를 읽어 보세요. 그럼 Beruf 그 우리말로 치면 Beruf 정도 되겠죠. 요 루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읽으면 Beruf거든요. Beruf. 근데 루 이 목 안에서 하는 소리 때문에 이게 배후프처럼 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후프라고. 근데 사실은 Beruf인데 Beruf, Beruf, 루 해서 목 안이 뭐랄까 떨리는 것 같은 Beruf 이런 소리가 이런 소리가 목 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사실 이 발음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즉 외국인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발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아시아계 사람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데 일단 우리말로도 발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Beruf 그래서 여기다가 복수형이 붙어서 Beruf 이렇게 Beruf 요거 발음을 쪼끔 주의하시면서 이 R 발음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프랑스의 수도죠. 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영어로는 Paris 하고 읽을 거고 우리는 파리하고 하지만 리가 우리처럼 리 이렇게 가벼운 소리 나는 게 아니라 파리 해서 목이 걸리는 소리 파리 이렇게 난다 했다. 그래서 파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파히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그렇게 중간쯤이 들린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Paris 혹은 파리, 파르, 파리 요렇게 읽습니다. 파리, France, 파리 이렇게. 그렇게 R 발음을 R 발음이죠.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ie heißt der Beruf? 이라고 되어 있죠. Wie heißt der Beruf? 이게 wie heißt 하면 뭐였죠? 이름을 묻는 거였죠. 그래서 이름 물을 때 사람 이름 물을 때 뭐라고 했죠? Wie heißen Sie 했죠. Wie heißen Sie 혹은 Wie heißt du 해가지고 이름이 뭐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 우리 같이 배웠을 겁니다. Wie heißen Sie? Wie heißt du? 두 가지 알려드렸고 또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었죠? Wie ist Ihr Name? 혹은 Wie ist dein Name? 이렇게 기억을 하시지 못할 것 같으니까 써드릴게요. Wie ist Ihr 이거 대문자입니다. Ihr Name 해가지고 이렇게 묻는 게 있었고 Wie ist dein Name 해가지고 묻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대답할 때는 Mein Name ist도 됐었고 Ich bin 해도 됐었고 Ich heiße 해도 됐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Lesen Sie den Text 일단 텍스트를 읽으래요. 그리고 kreuzen Sie an 이제 kreuzen 여기서도 크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kreuzen Sie an 이렇게 ankreuzen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요렇게 X표 하세요. 요게 우리로 치면 체크하는 거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체크하시는 ankreuzen이라고 한다 그랬죠.
kreuzen sich an. 줄긴 줄 알았네. 예. 요렇게 kreuzen sich an. 자, 1번 하고 되죠. 파켓보트. 자, 참고로 여기서 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어떤 심부름하는 사람 혹은 뭐 배달, 송달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일을 대신해 준 사람들은 보트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파켓보트라고 하면 여기서 파켓은 속보를 그 택배입니다. 택배, 화물, 그 소포. 예, 속보가 아니라 소포. 예. 파켓보트라고 하면 이제 택배원이겠죠. 우리말로 하면은 파켓보트. 그리고 같은 표현으로 포스트보트라고 우편 배달원이거든요. 우편 배달원 포스트보트. 근데 사실은 편지 배달하는 사람이 택배 거의 다 같이 하죠. 근데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어 왜 택배는 그 전문 화물을 담당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파켓보트는 이제 택배 배달원 정도, 포스트보트는 이제 우편 배달원 요렇게 그냥 구분을 해서 쓰는데 사실은 포스트보트라는 표현 말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요걸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Briefträger. Brief 펠이 잘못됐네요. Brief 해 놓고 Träger. Briefträger. 여기서 brief까지는 인제 편지, 우편물 그런 뜻이고 träger라는 표현에서는 tragen 자체가 무엇무엇을 나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르는 사람 träger 요렇게 해서 Briefträger 당연히 이건 남성 명사입니다. Briefträger 요렇게 쓰입니다. Postbote라는 표현도 있지만 Briefträger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Briefträger 해서 우편 배달원, 우리로 치면 뭐 집배원, 우편 배달원 이렇게 말을 하죠. Postbote 혹은 Briefträger 이것도 있었고 Straßenbahnfahrer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단어가 조금 길죠. 요거는 자 Straßenbahn이라는 게 하나 있고 Straßenbahn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Bahn이라는 거와 Straße가 합쳐서 Straßenbahn이 된 거거든요. Bahn은 이거는 독일 가면 많이 보게 되죠. DB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Deutsche Bahn의 줄임말입니다. Deutsche Bahn. 독일 철도공사죠. Deutsche Bahn. 그래서 Deutsche Bahn AG라고 씁니다. Aktiengesellschaft에서 주식회사라는 뜻이거든요. Aktiengesellschaft. 이거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실 수 있겠지만 자, Deutsche Bahn 하면 독일 철도공사 할 때 이게 이제 철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철도. 그래서 여기서 Straßenbahn. 자, Straße라는 표현 자체는 알고 있죠, 우리가. Die Straße. Straße. 요거 어떤 의미죠? Die Straße? 길이죠, 길. 도로. 자, 그러면 도로의 열차에 무슨 말일까요? 도로의 열차. 그래서 우리말로는 노면전차라고 하죠. 노면전차. 노면전차가 뭐예요? 그러니까 길 위에 다니는 전차. 그래서 트램이라고 하죠. 트램. 그게 Straßenbahn입니다. 노면 전차. 길 위에 다니는 전차 있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는 길에 버스만 대중교통이 버스만 다니고 그 열차들은 전부 다 지하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길 위에 일반 차가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전차가 같이 다니거든요. 전기로 다니는 것은 전차인데 걔네들을 가리켜서 노면 전차 그래서 Straßenbah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Straßenbahn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 건데 여기다가 Fahrer라고 되어 있어요. Fahrer.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아까 Träger가 Tragen에서 온 것처럼 Fahrer는 Fahren에서 온 겁니다. Fahren. 이거는 자동차라든가 어떤 이런 식의 기계 장비를 운전하는 거, 몰아가는 걸 이제 Fahre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도 Fahren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Fahren이고요. 열차도 당연히 fahren이 되겠죠. 비행기는 fliegen이죠. 비행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fahren에서 온 게 fahrer거든요. 그래서 Straßenbahn 더하기 Fahrer에서 Straßenbahnfahrer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트램 그 노면 전차죠. 전차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기관사겠죠. 기관사. 근데 기관사라고 했을 때 기차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Straßenbahn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Straßenbahnfahrer 요렇게 쓰시면 아하, 노면전차 모으는 사람, 노면전차 뭐 기관사 혹은 뭐 Straßenbahnfahrer 그냥 그 자체 우리말로는 사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단어 하나로 딱 잘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한테 없는 개념이니까.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Straßenbahn을 모시는 버스 운전기사 하는 것처럼 그럼 뭐 전차 운전기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버스 운전기사 전차 운전기사 이렇게 하면 딱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Straßenbahnfahrer. 그래서 Straßenbahn 기관사분을 가리켜서 Straßenbahnfahrer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Fahrradkurier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Fahrrad은 우리가 알고 있죠. Fahrrad은 알고 있죠. 이건 자전거죠. 자전거. 그리고 Courier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배달부 그거거든 배달부. 그래서 Fahrrad Kurier라고 하면 자전거 배달부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사실은 이게 퀵 서비스 정도에 해당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퀵 서비스를 하면 오토바이가 사실은 뭐 도로든 뭐 인도든 그냥 사이사이 비집고서 질주를 하잖아요. 독일에선 절대 그렇게 운전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바로 잡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긴급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근거리 내에서 뭐 장거리 아닌가요? 근거리 내에서 빨리 뭔가를 여기서 혹은 저기로 뭐 서류 같은 걸 빨리 보내야 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택배 붙이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Fahrrad Kurier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속속들이 자전거는 갈 수 있잖아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워낙 잘 돼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특급 배송식으로 우리로 치면 퀵 서비스 차원에서 Fahrrad Kurier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전거 배달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퀵 서비스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배달부라고 하니까 쪼끔 우리 그 어감이 썩 잘 와닿는 것 같진 않지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설명에도 나올 거예요. 바쁜 그 도시나 이렇게 차들 막히는데 자전거는 전용 도로로 빠져서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고렇게 쏙쏙 빠져 가지고 중요한 그런 어떤 소형 그러니까 주로 부피가 작은 것들이죠.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Fahrrad Kurier라고 해서 자전거 배달부다. 이렇게 우리로 치면 퀵 서비스 정도에 해당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와 관련해서 Mein Traumberuf라고 되어 있네요. Mein Traumberuf. 자, Traum이라고 나온 게 요 Traum. Traum이라고 하면 꿈이야, 꿈. 그럼 Traumberuf 하면 뭘까요? 꿈의 직업이겠죠? Traumberuf. Mein Traumberuf. 나의 꿈의 직업. 천직 요렇게 하면 좀 더 좋겠네요. 그래서 Traumfrau라고 하면 꿈의 여자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형. 트라움만 하면 이것도 이상형이죠. 여자 입장에서 트라움만이 될 거고 남자 입장에선 트라움프라우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상형을 말할 때 트라움, 그러니까 꿈을 붙여서 트라움베루프, 꿈의 직장, 트라움프라우, 트라움만 이런 식으로 혹은 트라움베루프나 트라움잡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는 트라움잡 이렇게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거. 트라움베루프, 트라움잡 혹은 트라움프라우, 트라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나의 꿈의 직장이에요. Ich heiße Max. 참고로 max라는 이름은 maximilian이라는 이름의 줄임말이죠. maximilian을 줄여서 max라고 붙였습니다. 자, ich heiße Max. 나는 max예요. Ich lebe in Bonn. 자, Bonn 어딘지 아시죠? Nordrhein-Westfalen주의 Nordrhein-Westfalen 주 이름이죠. Nordrhein-West 파렌이라고 하는 주에 있는 도시죠. 본. 과거 동서독이 갈려 있었을 때 서독의 임시 수도였던 본입니다. 대학교가 유명하죠. 자, Ich lebe in Bonn. Das ist im Westen von Deutschland. 독일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대요. Ich arbeite seit 3 Jahren. 3년 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Ich arbeite seit 3 Jahren in meinem Beruf. In meinem Beruf. 제 직장에서 3년 전부터 ich arbeite 일하고 있습니다. Ich glaube, 내가 생각하기에 das ist mein Traumberuf. 이건 나의 꿈의 직장이에요. Ich glaube, das ist mein Traumberuf. Ich sitze 자, sitze 같은 경우는 sitzen이라고 하는 동사 어디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얘의 ich일 때 ich sitze가 된 거죠. Ich sitze nicht im Büro. Nicht im Büro. Das Büro. Das Büro.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거 미리 찾아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이거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지금 따라가면서 다 베껴 쓰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가시면 실력 절대 늘지 않아요. 미리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das Büro. 뷰고 같은 게 뭐죠? 사무실이죠, 사무실. 근데 in 다음에 자, sitz 같은 거 뭐라고 했죠, 아까? 앉아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 장소에 이동이 없죠? 앉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in 다음에 dative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면 장소에 이동이 있을 때는 뭐였어요? in 다음에 accusative였죠. 이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dative를 써서 in 해놓고 das Büro니까 in dem Büro겠죠. 왜요? das, dem, das. 그러니까 세 번째니까 in dem Büro.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in dem Büro가 어떻게 됐어요? im Büro 이렇게 된 거죠. im Büro.
이것도 우 umlaut는 으죠. 자, 위하고 달라요. 위라고 발음하면 우 다음에 이가 되면서 입이 벌어지죠. 위 이렇게 이하고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입 모양은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우 다음에 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뷰, 귀하고 달라요. 자, 우리말로 이렇게 뷰라고 쓰면 우, 이가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뷰, 그러니까 입 모양은 우하고 둬야 돼요. 그래서 뷰, 뷰로, 뷰 다음에 r 들어가서 뷰로, 뷰호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뷰로, 뷰로, 목 안에서 로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뷰로, in dem Büro 합쳐서 in Büro 이렇게 되죠. in Büro. 그래서 어때요? nicht가 붙어있죠. nicht im Büro니까 나는 사무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Ich sitze nicht im Büro. 그냥 실내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아닌가 봐요. Ich arbeite nicht am Schreibtisch. 자, am Schreibtisch. am Schreibtisch. 자, tisch는 항상 am 하고 쓰죠.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요렇게 책상에 있을 때 이거 제가 그림 정말 못 그리거든요, 참고로. 요렇게 요 근방에 그러니까 요렇게 맞대어 있는 상태를 안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있었으면 바로 붙어져 있으면 auf일 것이고 위에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때는 über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auf dem Tisch라고 하면 책상 위가 되고요. am Tisch라고 하면 우리가 책상 앉아 있을 때 의자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잖아요. 그 상황은 안입니다. 안. 그래서 an them 해서 am Tisch라고 쓴 거예요. 이게 전치사들이 나중에 전치사를 배우시다 보면 정말 헷갈릴 텐데 지금은 조금 그 정도 몇 개의 단어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하고 피시를 쓰면 우리가 책상 앞에 앉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책상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액자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거리를 떼가지고 멀찌감치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책상에 직접 맞닿아서 앉아 있잖아요, 앞에서. 그럴 때 안 하고 쓴다는 거. 그래서 안 티슈인데 an them 해서 am이 된 겁니다. am Schreibtisch. 특히나 Schreibtisch는 책상이고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Esstisch 이런 것도 배웠죠. 식탁. 티슈 자체가 테이블인데 schreiben 그러니까 어떤 뭐 글을 쓰거나 뭐거나 이렇게 작업하는 곳이니까 책상인 거고 에센 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식탁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했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저만 했다고 하시면 저 좀 속상할 수 있어요. 자, ich arbeite nicht am Schreibtisch.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도 아니네요. Ich brauche keinen Computer. 컴퓨터는 외래어라서 그대로 컴퓨터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남성 명사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rauchen 무엇을 필요로 하다 brauchen이란 동사에 그 다음에 항상 아쿠사티프가 와야 되는데 keinen 아하 des dem den ein eines einem einen 즉 남성의 아쿠사티브는 볼 수 있죠. keinen Computer. 그러니까 아하 컴퓨터는 남성이구나. Ich brauche keinen Computer는 컴퓨터도 필요하지 않대요. Ich brauche nur 뭐만 필요하냐면 mein Smartphone.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그냥 mine인 거 보니까 얘는 아하 얘는 그냥 중성이구나. mein Smartphone 했죠. 남성이었으면 meinen 스마트폰 했을 거고 여성이면 mein의 스마트폰 했을 텐데 여기는 min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하 스마트폰은 그냥 영어대로 쓰고 그나마 성도 중성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ich brauche에 대해서 자 조금만 지워볼게요. 자, ich brauche에 대해서 뭐만 필요해? nur mein Smartphone, 난 핸드폰 필요하고 und ich brauche mein Fahrrad. 이렇게 두 개가 어울리는 거죠. Fahrrad는 das Fahrrad라서 여기 또 중성이니까 mein Fahrrad겠죠. Ich arbeite flexibel. 자, 나는 비교적 유연하게 일을 합니다. 이게 나 몸이 유연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융통성 있게 일을 합니다라는 점에서 flexibel이 들어간 거죠. 탄력적으로 근무합니다. meistens 거의 대부분은 meistens arbeite ich Montag bis Freitag.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날짜 다 배웠죠. 요일. Montag, Dienstag, Mittwoch, Donnerstag, Freitag, Samstag, Sonntag 해서 배웠죠. Montag bis Freitag von 8 Uhr bis 13:30 Uhr.
월요일 어떻게 일한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1시 반까지 일한다고 하네요. Von 8 Uhr bis 13:30 Uhr. 혹은 자, 요거 어떻게 읽었죠? 우리가 13:30 하고 읽었죠. 요거 또 다르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읽을 수 있죠? halb zwei. 이해되시나요? halb zwei. halb zwei. 왜 halb zwei죠? 자, 1시 반이면 시계를 그려봅시다. 저 그림 정말 못 그려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1시 반이면 요렇게 돼 있겠죠. 요렇게. 이거 나름 1시 반입니다. 요거 하나, 요거가 6 해서 1시 반. 자, 그런데 이 halb zwei가 어떤 개념이냐면 1시 반 다음에 몇 시예요? 2시겠죠. 2시. 즉 2시를 향해 가고 있는 30분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halb zwei 13시 30분은 어떤 거냐면 halb zwei 즉 2시를 향해 가고 있는 30분 해 가지고 Dreißig 시를 또 다른 표현으로 halb zwei 그 다음 시간을 읽어주는 거예요. 1시 30분이지만 30분 근데 어디를 향해 가는? 2시를 향해 가는 그래서 halb zwei 이렇게 읽습니다. 일상적으로는 Dreißig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halb zwei라고 이제 구어적으로 일상 대화할 때 halb zwei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Montag bis Freitag von 8 Uhr bis 13:30 이렇게 쓰니까 아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8시부터 1시 반까지 일하는구나. Aber 하지만 manchmal 때때로 어떻대요? Arbeite ich auch 언제도 일한다? Am Samstag. auch am Samstag 가끔은 때때로는 토요일도 일을 합니다. Ich mache eine halbe Stunde Pause. Ich mache eine halbe Stunde Pause. 자, 나는 반 시간짜리 파우즈를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서 Pause machen이란 뜻은 Pause machen이란 뜻은 이거는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Pause machen, Pause machen 하면은 나는 휴식을 취하다, take a rest 표현이겠죠. 그래서 ich mache eine halbe Stunde. 자, 반 토막 시간이 이게 뭐예요? 30분이겠죠. eine halbe Stunde Pause. 나는 3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자, 30분 휴식이 있대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ich, ich mache viel Sport bei der Arbeit. 나는 일하는 동안에 viel Sport, 운동을 많이 한대. Ich mache viel Sport. Sport mache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번에는. Sport machen, 이건 운동하는 거죠. Ich mache viel Sport bei der Arbeit. 일하는 동안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Ich brauche kein Fitnessstudio. 나는 헬스장이 필요 없대요. 피트니스 스튜디오는 헬스장이죠. 우리는 피트니스장 이렇게도 쓰는데 필요가 없대요. 운동을 일하면서 많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ich treffe viele Menschen.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ich treffe viele Menschen.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aber 하지만 immer nur kurz. 언제나 고작 짧은, 즉 언제나 짧게만 만납니다. 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 만나긴 하는데 짧게 만난대요. 자, 그리고 ich arbeite allein. 혼자 일한대. allein 혼자라는 표현이죠. 혼자. Das ist gut. 얘는 혼자 일하는 게 좋은가 봐요. Ich spreche nicht viel. 나는 sprechen 이야기하는 거죠. nicht viel.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Es ist ruhig. ruhig 조용한, 고요한 이런 고요한 ruhig. 반대말은 시끄러운 해서 laut가 되겠죠. laut 시끄러운. Das mag ich. 이렇게 ruhig하고 혼자 얘기 별로 안 하는 걸 das mag ich. 나는 이걸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mag it가 나왔는데 자, mag 같은 경우는 동사원이 좀 특이해요. mögen입니다. mögen 무엇을 좋아하다. it일 때 mag이에요. ich mag. 이게 it일 때 mag으로 표현.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다. ich mag 해놓고 쓰면 돼요. ich mag. 그래서 mögen. 자, 그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자, ich hole Briefe oder Pakete im Büros ab.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ich hole Briefe oder Pakete in Büros ab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참고로 동사 원형 abholen입니다. abholen 써드릴게요. ab 해놓고 holen, abholen 이게 뭐냐면 어디서 수령하다, 가지고 오다 이런 거거든요. abholen 수령하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abholen Briefe 편지나 oder Pakete
택배 소포를 in Büros 사무실들에서 어떻게 한대요? abholen 나는 이걸 수령합니다. 즉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사무실마다 들러 가지고. 그런 다음에 bringe ich die Briefe oder Pakete 이 편지나 소포들 어떻게 한대요? zu anderen Büros에 bringen 나는 그래서 사무실에서 Büros 뷰로에 대한 복수형 Büros가 된 건데 여기서 다양한 사무실들에 들러서 브리프나 파켓 그러니까 우편물이나 소포나 택배 이런 것들을 abholen 수령해다가 그다음에 bringe 가지고 단대요. 어디로? zu anderen Büros 또 다른 사무실들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나온 표현이 뭐예요? Ich transportiere 그쵸? transport 뭔지 아시죠? 가지고 나르는 거. 그래서 ich transportiere alles auf meinem Rücken. auf meinem Rücken. 내 뒤에, 내 등에. 즉 뭐냐면 뒤에다 백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alles auf meinen Rücken. 내 등에다가 실어 가지고 나릅니다. Ich transportiere alles auf meinen Rücken. Ich fahre nur in der Stadt. 힌트가 나오네. fahre. 그냥 걸어는 ich ge라고 나왔겠죠. 근데 적어도 fahre라고 나왔으니까 최소한 자전거 내지는 자동차를 타야 되겠네요. Ich fahre nur in der Stadt. 도시 안에서만. 즉 nur in Bonn. Bonn이라고 하는 시내 안에서. 이건 여긴 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시내입니다. 시내. 이 nur in Bonn. 본 시내 안에서만 몹니다. 타고 다니는 거죠. Ich fahre mit meinem Fahrrad.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Fahrrad 몰고 다녀. 자전거 몰고 다녀. 그런데 본 시내 안에서만 몰고 다닌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수많은 Briefe, 편지들이나 Pakete 이런 소포, 택배들을 어디에? Auf meinem Rücken, 내 등짝에 싣고, 그러니까 가방이나 이런 거 메고 다니겠죠. 거기다 싣고서, 그리고 어디서? Nur in der Stadt, nur in Bonn, 본 시내 안에서 뭘로? Mit dem Fahrrad, 자전거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일 하는 사람이 알겠네요. 자전거를 타고 서류나 우편물이나 어떤 택배 소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내에서 자전거로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abholen 다음에 다시 bringen 하는 거죠. zu anderen Büros에다가.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이미 나왔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래도 마저 읽어봅시다. In der Stadt 시내에서는 ist man mit dem Fahrrad sehr schnell. mit dem Fahrrad sehr schnell.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빠르다. 자, 참고로 여기서 ma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남자를 가리키는 혹은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 남자는 der Mann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이렇게 m이 두 개, n이 두 개인데 der Mann 여기서 man 해서 소문자로 쓴 거는 그냥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 그냥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말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man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in der Stadt ist man mit dem Fahrrad sehr schnell. 그냥 일반 불특정 다수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mit dem Fahrrad 어디서? in der Stadt. 시내에서는 mit dem Fahrrad 자전거로 가는 게 sehr schnell 매우 빠릅니다. 근데 누군지 이게 지칭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ma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때 ma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굳이 뭐 영어에 they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런 거죠. 일종의 we 같은 we can take 뭐 쭉쭉 쓸 수 있죠. we can drive faster 이런 식으로 쓸 때 여기서 we가 꼭 우리 꼭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를 오픈했을 때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in der Stadt ist man mit dem Fahrrad sehr schnell에서 man 같은 경우는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mit dem Fahrrad in der Stadt니까 뭐예요? 시내에서는 mit dem Fahrrad 자전거로 가는 게 sehr schnell 매우 빠릅니다. 설명 끝났죠? 근데 누가 이게 mit dem Fahrrad이에요? man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이건데 특정인이 아니라는 거. Autos 자동차들은 stehen 서 있다는 거죠. 어디서? 여기서는 장소 그러니까 어디에? in der Stadt를 가리키는 장소인데 그곳에서는 oft 자주 im Stau Stau라는 표현은 im Stau라고 하면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교통체증이 걸려 있는 그래서 stehen im Stau 하면은 길이 막혀 있다라는 얘기죠. 차에 밀려 교통체증에 막혀 있는 상황. Ich muss schnell sein. 나는 서둘러야 해.
denn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이거든. denn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die Leute 사람들은 haben keine Zeit 시간이 없기 때문이지. 배달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급할 때 불러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ch muss und ich muss pünktlich sein. pünktlich 하면 뭐죠? pünktlich 시간을 칼같이 잘 지키는 거. 그런 거죠. pünktlich. Ich muss pünktlich sein. 그래서 나는 시간도 엄수해야 돼. Ein Mann im Büro sagt 어떤 한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말하기를 Die CD muss 12 Uhr in einem Geschäft sein. in einem Geschäft, Geschäft 가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in einem Geschäft 혹은 업체. 이 CD가 어떻게 해야 돼요? 12시 정각, 12분, 12시 정각까지 해당 특정 업체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muss sein이니까. dann 그러면 kann ich nicht erst um 12:05 da sein. erst um 12:05 그러니까 12시 5분이 되어서야 그런 거지. 12시 5분이 되어서야 거기에 다다르면 nicht, kann ich nicht.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12시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12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5분도 늦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dann kann ich nicht erst um 12:05 da sein. mein Chef 사장님은 plant 계획을 합니다. planen이란 동사죠. plant 계획을 짠대요. 어떤 계획을 짜시느냐 좀 이렇게 지우고서 좀 볼게요. plant meinen Arbeitstag 내 근무 요일, 근무 날짜를 짭니다. 언제 근무 날짜를 짠다는 얘기죠. planen 해놓고 meinen 하고 봤으니까 아하 Arbeitstag도 당연히 남성이구나. 그리고 planen 다음은 accusative 거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er 당연히 mein Chef겠죠. mein Chef는 telefoniert 통화를 한대 und organisiert alles. 통화도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구상한다는 거 organisiert alles니까 전부 다 계획을 짜고 플란의 연장선인 거죠. organisieren 자체가 auch meine Wege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그 길까지 다 짜준다는 거죠. manchmal 근데 때때로는 plant er etwas falsch 몇몇 것들 etwas something이죠. 어떤 것들은 falsch 잘못 구상을 하고 잘못 계획을 짠다는 얘기죠. dann 그러면 muss ich zu lange warten.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zu lange, 너무 오랫동안 warten, 기다려야만 하거나 예를 들면 잘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갖다가 엄한 길로 돌아가게 만들곤 했어.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oder 혹은 ich habe zu wenig Zeit. 길이 너무 이제 멀게 잘못 구상을 짰으면 예를 들면 A, B, C로 배달을 가는데 A 다음에 C를 거쳐서 B로 가면 빠를 거를 A, B, C 순서로 넣는 바람에 시간이 도리어 더 걸리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건 추정이에요. Ich habe zu wenig Zeit. Aber mein Chef ist sehr nett. 하지만 매우 좋은 사람이다. Wir sind ein gutes Team. 우리는 ein gutes Team. 팀은 중성명사고 외래어라서 그냥 그대로 팀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ein gutes Team. 우리는 참 잘 맞아요. 서로 좋은 팀이에요. und er weiß 그리고 그는 알고 있죠. weiß 여기선 참고로 weis는 불규칙 동사라서 동사 원형은 wissen입니다. wissen 그래서 영어의 know에 해당하는 거예요. know ich weiß, du weißt, er es weiß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불규칙 동사인데 wissen 동사 제가 불규칙 동사표 다 예전 강의 거에서 보셨죠? 다운 받으셨죠? 거기에 wissen 100%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손에 장을 지져요. und er weiß 거기서 wissen 동사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er weiß 그는 알고 있다는 거죠. 뭐죠? ich bin schnell und gut 나는 아주 날렵하고 빠르고 또 일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mein Fahrrad ist sehr wichtig für meinen Beruf. 그렇겠죠. sehr wichtig für meinen Beruf. 내 직업상, 업무상 mein Fahrrad 내 자전거는 sehr wichtig 매우 중요해. 제가 자꾸 이거 wichtig 하고 있죠. wichtig가 맞아요. 원래는 슈탄다트 도이치로 가서 표준 독일어로는 wichtig 하고서 끝에가 ich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살던 지역도 있고 하던 게 자꾸 wichtig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근데 원칙상으로는 wichtig 하고서 끝에다 ich 하고 읽는 게 맞습니다. Ich kontrolliere mein Fahrrad jeden Morgen. 나는
내 자전거를 jeden Morgen 매일 아침 이걸 확인하는 매일 아침 내 자전거를 kontrollieren 확인한다는 거죠. 컨트롤 해보는 거죠. 이게 잘 굴러가는지 체인은 멀쩡한지 기름칠은 해야 되는지 kontrollieren 컨트롤한다. Manchmal ist es kalt oder die Leute sind nicht nett. 자, 요건 앞뒤를 같이 봐야 되는데 kalt가 그냥 뭐 추워요, 혹은 뭐 차가워요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상황을 어디까지냐면 자, manchmal ist es kalt oder die Leute sind nicht nett. 자, 같은 의미거든요. It is cold 했을 때 그냥 날씨가 추운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음, die Leute sind nicht nett.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그냥 춥거나 혹은 사람들이 nicht nett 또한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다 kalt를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이 Leute sind sehr kalt 하면 그 사람들은 매우 차가워요. 우리 좀 보고 진짜 차가운 인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앞에 거를 체크했던 건데 manchmal ist es kalt 어떤 경우는 이제 날씨가 너무 춥거나 혹은 oder die Leute sind nicht nett 그 사람들이 nicht nett 그렇게 썩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nicht nett을 굳이 앞에 있는 한 단어로 바꾸자면 kalt를 쓸 수도 있다는 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걸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Und ich verdiene. 자, verdienen 같은 경우는 돈을 얼마를 벌다라는 표현입니다. Ich verdiene nicht sehr viel Geld.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Aber 하지만 ich finde 내가 finde 여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finden이라고 하는 동사가 발견하는 뜻도 있지만 사람의 그냥 ich finde라고 썼을 때 이게 예를 들면 glauben이라든가 ich denken이라든가 이거와 같이 자기 어떤 판단력이 들어간 생각을 이야기할 때 find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ich finde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I find라고 할 때 내가 어떤 걸 꼭 찾는 것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로도. Ich finde 내가 생각하기에는 die Arbeit ist super. 이 일이 아주 좋아. Die Arbeit ist super. Was ich im Urlaub mache? 내가 im Urlaub 휴가 동안 하는 일은 ich fahre mit meiner Freundin in die Schweiz. 자, 잘 보세요. fahren이죠. fahren. 여기서 어딘가 다른 데로 fahren은 뭐예요? 장소의 이동이죠. 그래서 뭐예요? In die Schweiz잖아요. In die Schweiz. Ich fahre mit meiner Freundin in die Schweiz. 요거 매우 중요하게 표현 하나 봐야 되겠네요. 자, in 다음에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에 따라서 아티프냐 아쿠사티프냐를 고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fahren이라고 하는 참고로 이건 동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fahren 동사는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몰고 가는 거. 그러니까 아쿠사티프를 써야 되죠. 그리고 어때요? 슈바이츠 같은 경우는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원래는 나라 이름에는 성이 없지만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는 성이 예외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라서 슈바이츠 같은 경우는 디 슈바이츠 여성 명사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성이니까 그 다음 아쿠사티브 디, 디 해서 in die Schweiz가 된 거죠. in die Schweiz. Ich fahre in die Schweiz. 매우 중요하죠. Ich fahre in die Schweiz.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또 뭘로? mit dem Fahrrad. 자전거 타고. 얘는 스위스까지 또 자전거 타고 간대요. 얘는 자전거 달고 사는 애네. 자, 요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was ist richtig? 어떤 게 옳습니까? kreuzen Sie an. X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이거 사실 답은 쉽게 맞출 수 있고 다음 페이지에 답이 나와 있긴 한데 다음 페이지는 답을 보기 전에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걸 답을 직접 체크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죠. Mein Traumberuf. Ich heiße Max. Ich lebe in Bonn. Das ist im Westen von Deutschland. Ich arbeite seit 3 Jahren in meinem Beruf. Ich glaube, das ist mein Traumberuf. Ich sitze nicht im Büro. Ich arbeite nicht am Schreibtisch. Ich brauche keinen Computer. Ich brauche nur mein Smartphone und mein Fahrrad.
Ich arbeite flexibel. Meistens arbeite ich Montag bis Freitag von 8 Uhr bis 13:30 Uhr. Aber manchmal arbeite ich auch am Samstag. Ich mache eine halbe Stunde Pause. Ich mache viel Sport bei der Arbeit. Ich brauche kein Fitnessstudio. Ich treffe viele Menschen, aber immer nur kurz. Ich arbeite allein, das ist gut. Ich spreche nicht viel, es ist ruhig. Das mag ich. Ich hole Briefe oder Pakete in Büros ab, dann bringe ich die Briefe oder Pakete zu anderen Büros. Ich transportiere alles auf meinem Rücken. Ich fahre nur in der Stadt, nur in Bonn. Ich fahre mit meinem Fahrrad. In der Stadt ist mein mit dem Fahrrad sehr schnell. Autos stehen da oft im Stau. Ich muss schnell sein, denn die Leute haben keine Zeit. Und ich muss pünktlich sein. Ein Mann im Büro sagt, die CD muss um 12 Uhr in einem Geschäft sein. Dann kann ich nicht erst um 12:05 Uhr da sein. Mein Chef plant meinen Arbeitstag. Er telefoniert und organisiert alles, auch meine Wege. Manchmal plant er etwas falsch. Dann muss ich zu lange warten oder ich habe zu wenig Zeit. Aber mein Chef ist sehr nett. Wir sind ein gutes Team. Und er weiß, ich bin schnell und gut. Mein Fahrrad ist sehr wichtig für meinen Beruf. Ich kontrolliere mein Fahrrad jeden Morgen. Manchmal ist es kalt oder die Leute sind nicht nett und ich verdiene nicht sehr viel Geld. Aber ich finde die Arbeit super. Was ich im Urlaub mache? Ich fahre mit meiner Freundin in die Schweiz mit dem Fahrrad.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곱 번째 강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고요. 지난번보다는 텍스트가 조금 더 짧아서 좋은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답 맞추실 때 그냥 답만 뒤에 거 보고 하지 마시고 텍스트랑 다시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